계십니까? 여기는 최고 경영진 이사회입니다. 당신 같은 미화원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강 실장 조용히 하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순간 이사회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강태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비전테크 본사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유리문을 닦는 사람의 손길만이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첫 번째로 건물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닦던 천과 분무기가 들려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이마에 살짝 내려앉은 모습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정우는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유리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천을 들어 유리문을 닫기 시작하자 문득 10년도 더 전 이 건물의 첫 삽을 뜨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설렘이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하나, 둘, 세 번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자신의 아이를 쓰다듬듯 유리문을 닦았습니다.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매번 그랬듯 입구에 서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고개만 까딱하거나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폰만 바라보며 지나갔고 또 다른 이들은 동료와 대화하느라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정훈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쓰라렸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 이 얼룩은 뭐죠? 어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훈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TSK그룹에서 파견된 전략기획실장 강태영이 로비 한쪽을 가리키며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늘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닫겠습니다. 정훈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이런 작은 것에서 결정된다고요? 특히 로비는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태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묻어났고 정훈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게 아파왔지만 그는 태연한 척 고개를 숙인 채 태영이 가리킨 곳으로 향했습니다. 태영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고 로비에 남은 직원들 몇몇이 정훈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그를 돕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가슴속에 돌덩이가 하나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정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참아야지. 다 지켜보려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미화 아저씨. 인사팀 신입사원 서민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정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이거 드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을 것 같아서 따뜻한 차 가져왔어요. 미나는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의 마음이 순간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배려가 이토록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 속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씨, 항상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네요. 정훈은 감사함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제 강 실장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많이 속상하셨죠? 미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존중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미나의 말에 정훈은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 씨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정훈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직책이나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할아버지도 정년 후에 경비 일을 하셨거든요. 정훈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대화를 마치고 미나가 자리를 뜬 후 정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식사를 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경비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전테크는 이제 완전히 TSK 스타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낡은 창업 정신 같은 건 이제 잊어버려도 될 거예요. 정우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그 미화원은 곧 처리하겠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게 너무 노쇠했어요. 태영의 말에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한순간에 방전된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날 저녁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건물이 조용해진 후 정우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고 차들의 불빛이 강줄기처럼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비전테크 창업 멤버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공동창업자 이정훈,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문이 열리며 비전테크의 현 대표이사 이준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정훈의 아들로 TSK에 회사를 넘길 때 유일하게 남은 창업 멤버였습니다.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정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회사가 이렇게 변해가는군. 준호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식으로는. 준호야, 내가 왜 미화원으로 돌아왔는지 알지?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런 식으로는. 내가 만든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정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내 철학이 어떻게 잊혀지는지도. 정훈이 창업할 당시 수립한 인간 중심 기술이라는 철학은 비전테크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TSK는 기술만 남기고 그 철학은 지우려 했습니다. 준호야, 넌 내 아들이자 이 회사의 대표이사야. 하지만 가끔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정훈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요. 변하는 건 좋지? 하지만 모든 변화가 옳은 건 아니야. 정훈은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 그게 우리가 시작한 이유였어. 그걸 잊지 마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눈을 피한 채 서울의 야경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구나.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신분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비전테크 공동창업자 이정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정훈의 눈빛이 서울의 밤하늘처럼 깊고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아침 8시, 비전테크 16층 전략기획실. 강태영은 창가에 서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6개월 전 TSK그룹이 비전테크를 인수했을 때 그는 이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효율성이 최우선이다. 감정은 비즈니스의 적이지. 태영은 중얼거리며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TSK 방식, 성공의 열쇠라는 책이 눈에 띄게 문득 창밖으로 청소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정훈이 보였습니다. 태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 그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미화원의 눈빛, 그 당당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 들어오세요. 태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비서는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미화 인력 조정안 올라갔나요? 네. 실장님, 방금 내부 게시판에 공지했습니다. 태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나이 든 미화원. 뭐였죠? 이정훈 씨. 그분 교체는 반드시 이번 주까지 완료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태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항상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적, 스포츠, 사회생활. 모든 것에서 1등이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TSK그룹에 입사한 후에도 그 열정은 변함없었고 마침내 그는 중요한 인수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비전테크, 한때 IT 업계의 혁신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태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간 12층 인사팀 사무실에서 서민아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화 인력 조정안이라는 제목의 공지가
올라온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고령 미화 인력 우선 교체, 다음 주부터 적용. 이게 무슨... 미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훈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묵묵히 일하고 진심 어린 미소로 모든 이에게 친절했던 그분이 이렇게 쫓겨나다니요. 미나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박소연 과장이 미나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다가왔습니다. 미나 씨, 무슨 일 있어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장님, 이 공지 정말 이정훈 아저씨를 내보내는 건가요?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윗선의 결정이에요. 사실은 강태영 실장이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이정훈 아저씨는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소연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도 동의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TSK의 방식이 그래요. 효율이 최우선이죠. 미나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정의감이 끌어올랐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미나는 결심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경비실 한쪽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미나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우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보자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 씨, 무슨 일이에요? 미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게시판 보셨어요? 미화 인력 조정하니. 정우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그럼 진짜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정우는 손에 든 천을 천천히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회사가 결정한 일이니?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훈의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저씨 같은 분이 회사에 있다는 게 저한텐 얼마나 든든한데요. 정훈은 미나의 어깨를 가볍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 씨 같은 직원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회사는 아직 희망이 있구먼. 미나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일엔 이유가 있답니다. 그날 오후 강태영은 엘리베이터에서 몇몇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나이 든 인력은 효율이 떨어져요. 정이 아니라 성과로 판단해야 해요. 태영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정리 안 되면 내가 직접 용역 회사랑 연락하겠어요. 그 미화원 언제까지 두고 볼 순 없지? 그 말은 복도를 지나던 미나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고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미나는 소연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혹시 미화 인력 교체가 정말 강 실장님 지시인가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윗선에서 효율성 강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강 실장 요청이야. 그럼 정훈 아저씨도 포함된 거죠. 소연은 말없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다시 회사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다시 꺼내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비전테크의 초창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 코딩하던 시절, 첫 번째 제품을 출시했을 때의 기쁨, 회사가 성장해가는 과정,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특별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비전테크의 핵심 가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2.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복이다. 3. 혁신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정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이 이제는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창립 멤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강영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를 읽었습니다. 아들 강태영. 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태영은 비전테크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강영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정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5년 전 비전테크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창립 멤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강영호는 회사를 대기업에 매각하자고 주장했지만 정훈은 독립성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팽팽한 대립 끝에 결국 정훈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강영호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왔구나. 정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더 컸습니다. 이런 감정의 순환, 오래된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을 넘어 비전테크의 진정한 가치를 되살려야 했습니다. 정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미화원이 아닌 창업자로서의 결단력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군. 그는 수첩을 닫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직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비전테크 공동창업자 이정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훈은 카드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내일 그는 15년 만에 창업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늘에는 별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전테크 본사 건물의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TSK 그룹의 고위 임원들과 비전테크의 주요 경영진이 모이는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꼼꼼히 매만졌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그는 비전테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그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 태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어떤 오래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20층 이사회실은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길고 반들반들한 테이블,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 최신식 프로젝터와 스크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앞에서 태영은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이사회실은 TSK 그룹의 고위 임원들과 비전테크의 주요 경영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영은 이준호와 눈을 마주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지만 태영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TSK 그룹의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전테크 브랜드 통합 및 경영 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강태영 실장이 준비한 발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태영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손가락 하나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저는 비전테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전테크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영 방식은 너무 구시대적이었습니다. TSK의 효율적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태영의 발표는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그래프와 표를 보여주며 비전테크의 현재 상황과 TSK 스타일로 개편했을 때의 예상 성과를 비교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정훈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에 태영은 발표를 멈췄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죠? 회의 중입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훈은 아무 말 없이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천천히 이사회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평소의 느린 모습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화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중요한 회의에 끼어드는 거죠? 태영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사회실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태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던 미화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태영이 말하려는 순간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은 발언할 자격이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이분은 비전테크의 공동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였던 이정훈 님입니다. 그리고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이사회실에 충격의 파장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놀라서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TSK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입이 여러 번 열렸다 닫혔지만 제대로 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어떻게...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굳어버린 듯 포인터를 쥐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그가 무시하고 내보내려 했던 미화원이 바로 비전테크의 창업자였다니, 더군다나 준호의 아버지라니. 태영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계획이, 모든 자신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신분증과 주주명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비전테크를 설립할 당시의 서류입니다. 정훈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직도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TSK 부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인수한 건 제 아들이 보유한 지분과 다른 창업자들의 지분이었습니다. 정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지분을 팔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태영은 이제 자신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15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언젠가는 이정훈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될 거야. 그때 우리 기회가 올 거다. 태영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비전테크는 아버지가 함께 시작했지만 쫓겨난 회사,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회사였습니다. 그것이 태영이 TSK에 입사한 이유였고 비전테크 인수 프로젝트를 자원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TSK는 기술만 보고 회사를 인수했지만 비전테크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 이면의 철학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철학이 우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우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태영이 보여주던 수익성 그래프와 효율성 지표들이 여전히 화면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 숫자들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사회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영은 여전히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 그의 복수심, 그리고 그의 계획이 모두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회에서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첫째, 비전테크의 브랜드와 철학을 유지하는 것. 둘째, TSK의 자본력과 비전테크의 철학이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경영 체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훈의 단호한 목소리와 확고한 시선 앞에 이사회 멤버들은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TSK 부회장이 천천히 일어나 정훈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정훈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속았다고 느낍니다. 부회장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습니다. 부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전테크의 기술력이 그동안 시장에서 인정받은 이유가 단순히 코드의 우수성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훈님의 제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자랑스러움 대신 오래된 사명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안도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영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원망, 자신의 계획,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무시해온 노인에 대한 부끄러움이 한데 뒤섞였습니다. 정훈이 이사회실을 나가려 할 때 준호가 다가와 조용히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해와 화해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비전테크의 미래는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미화원이 아닌 창업자 이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이사회 다음 날 비전테크 본사는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립 15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로비에는 비전테크 15년 새로운 미래로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걸렸고 직원들은 평소보다 조금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몰래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있었던 일이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한 채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이 만든 회사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전 11시 정우는 잠시 일을 멈추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깊이 패인 눈과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정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젊은 시절의 빛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된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강태영이었습니다. 둘의 눈이 거울 속에서 마주쳤고 태영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영은 어색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만하게 대했던 사람이 회사의 창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돌아서서 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한 이해의 빛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영 씨, 당신 아버지 강영호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정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정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저는 함께 비전테크를 시작했어요. 좋은 동료였죠. 의견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지만 저는 항상 그를 존중했습니다. 태영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비전테크와 이정훈의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항상 배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정훈에게서 듣는 존중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가슴에 묵직한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기회가 있었다면 직접 만나 오해를 풀고 싶었는데 정훈의 진심 어린 슬픔에 태영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의 분노와 정훈의 진심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태영은 서둘러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렸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훈은 그런 태영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비전테크 본사 1층 대강당에는 모든 직원과 내빈들이 모였습니다. 기념행사를 위해 화려하게 꾸며진 무대 위에는 비전테크의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사람을 위한 기술을 위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당 뒤편 대기실에서 정우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미화원 유니폼 대신 입은 검은색 정장은 그에게 위엄과 품격을 더해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15년 전 회사를 이끌던 시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잠시 말을 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넥타이를 살짝 매만져 주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졌네. 항상 그랬지?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모든 일이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으니까.
준호는 아버지의 단단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TSK의 회사를 정우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넌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거야.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지.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밖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비전테크의 대표이사 이준호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자. 아버지, 강당에 준호가 들어서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전테크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준호의 말에 객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전테크를 함께 창업하시고 우리 회사의 철학을 만드신 분입니다. 무대 한쪽에서 정훈이 더 이상 미화원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당에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놀라서 숨을 들이켰고 어떤 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는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 주변의 동료들도 놀란 표정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매일 청소하시던 아저씨 아냐? 미화원이었던 분이 창업자라고? 태영은 강당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 그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회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정훈입니다. 비전테크의 공동창업자이자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저는 이 회사의 미화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철학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살짝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본 것은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잊은 회사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침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꿈꾸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객석에서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그저 코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만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정훈의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눈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전테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로 사람을 연결하는 꿈을 꾸며 시작했습니다. 효율만을 추구하면 결국 그 꿈은 사라집니다. 정우는 이제 강단에 선 교수처럼 지혜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TSK와 함께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효율과 인간성이 공존하는 진정한 미래의 기술의 모범을 보여주는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정훈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가장 크게 박수를 치고 있었고 많은 직원들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객석 구석에 앉아있던 태영도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과 함께 뭔가를 깨달은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훈과 준호가 나란히 서서 직원들의 박수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어깨가 맞닿아 있었고 둘의 눈빛에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전테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일 행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전테크 본사 건물은 묘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회사 전체에 신선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침 8시 로비에는 새로운 동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기술을 위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진 동판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창립자 이정훈의 철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나는 출근길에 그 동판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대화가 오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씨. 미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돌아섰습니다. 정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화원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회색 셔츠와 남색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비전테크 명예회장이라고 쓰인 사원증이 달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직도 그녀는 정훈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그저 친절한 미화원 아저씨였던 사람이 회사의 창업자라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아직도 어색하네요. 이제 청소도구 대신 회의 자료를 들고 다니시니 정훈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나도 적응 중이에요. 15년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군요. 둘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훈과 미나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서씨. 태영의 목소리는 조금 어색했지만 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 대신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강 실장님. 정훈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적대감보다는 어색함이 더 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자 태영이 먼저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후에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시에 내 사무실로 오세요. 문이 닫히고 미나는 정훈을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훈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변화는 모두에게 필요한 거니까요. 오후 3시 정훈의 새 사무실에 태영이 노크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 역사 전시실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정훈의 사무실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비전테크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초기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훈의 목소리에 태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영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 실장. 정훈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태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화원이셨을 때 제가 했던 행동들 정말 죄송합니다.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한 거니까요. 태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회사를 빼앗겼다고, 배신당했다고. 태영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과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훈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꿈을 꿨어요. 당신 아버지와 나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달랐어요. 그는 빠른 성장과 수익을 원했고 나는 사람 중심의 기술을 고수하고 싶었죠. 정훈은 다시 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옳고 그름은 없었어요. 단지 다른 길을 원했을 뿐이죠. 태영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믿어온 이야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다고 살아왔어요. TSK에 입사한 것도, 비전테크 인수를 자원한 것도. 태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훈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연설을 듣고 직원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영은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정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새로운 제안서입니다. TSK의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 그리고 비전테크의 기술력과 사람 중심 철학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입니다. 정훈은 놀란 표정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파일을 펼쳐 내용을 살폈습니다. 태영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TSK 본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효율과 인간성의 공존이라는 컨셉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태영은 이제 자신감을 되찾은 듯 똑바로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비전테크의 새로운 출발에 정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이걸 보면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태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훈은 회사 옥상에 올랐습니다. 석양이 서울의 빌딩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해질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화원으로 일할 때도, 그리고 15년 전 회사를 이끌 때도 옆에서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강 실장의 새 제안이 통과됐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있구나. 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덕분이야. 당신도, 태영 씨도, 그리고 미나 씨 같은 직원들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당신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모두가 아버지를 원하고 있는데. 정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조언자 역할만 하려고 해. 비전테크의 미래는 너와 같은 젊은 세대에게 달려있어. 다만 과거의 지혜를 잊지 않는다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준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자주 조언 구할게요. 정훈은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미나는 정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여전히 직원들과 함께 시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미나의 질문에 정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게 있지.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야.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회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잊지 않는 사람이요. 정훈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그게 이 회사의 미래지. 두 사람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신입사원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혹시 비전테크의 초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회사를 시작하셨는지. 정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물론이지. 모든 것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 식당 테이블 주변으로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정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비전테크 로비의 유리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로비에 새로 설치된 사람을 위한 기술을 위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훈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직함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담긴 진실에서 나옵니다. 비전테크의 이정훈처럼 세상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진실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기술 너머의 인간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서 옵니다. 이정훈이 미화원으로 일하며 보여준 겸손과 인내, 그리고 용기는 결국 회사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또 다른 이정훈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위대한 지혜와 인내를 가진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